화쟁사상으로 보는 세상 해능입니다. 장령 8번, 9번, 1번 유행 가운데 저번 주에 8번을 했었고요. 오늘은 9번 유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9번 유행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번 주에는 제가 원효 스님의 계시, 계비라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일화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도 역시 계시 계비에 관한 하나의 일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부자가 낙타를 타고 쭉 이제 거리를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실은 다리가 다리 길이가 하나는 짧고 아주 미묘한 차이로 한쪽은 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먼 길을 갈 때는 낙타에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볼일을 보고 또 어디 일을 봐서 또 집에 데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날 이제 어디 길을 이렇게 나서는데 마을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을 해요. 저 아들은 버릇이 없다. 저 아버지는 저렇게 걸어가는데, 저는 저렇게 낙타에 타고서 말이지, 저렇게 가고, 에이, 저 아버지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걸 아버지가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있자 보니, 잘못하다 우리 아들이 욕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아, 이 마을을 지날 때까지는, 네가 힘들더라도 아버지가 낙타 위에 타마. 그래서 아들을 이제 안고 내려놓고 낙타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그 마을을 딱 벗어나서 다음 마을에 이렇게 딱 가는데, 잠깐 사이에 가는데, 이제 아들이 약간의 다리가 길이가 있다 보니, 이제 걸음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마을에 가던 주민들이 또 이렇게 마을을 지나는데 하는 말이, 저 아버지 저리 인정이 없다. 아니, 저렇게 인정 없는 사람을 보았나. 아들이 보니 약간 다리가 불편한 것 같은데, 어이 세상에 아들을 태우고 가지. 그래, 자기가 저렇게 타고 가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쭉 가다 보니 이러다가 그 말이 맞지. 우리 아들을 다시 태워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다시 태우고 갑니다. 태우고 또 이제 쭉 가는데 이렇게 마지막 그 마을에 다른 마을을 또 지나가는데 또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또 마을 주민들이 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마을을 이렇게 한참 거쳐왔기 때문에 낙타가 좀 지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 지쳐 보이는 저 낙타에 저 아들을 태우고 쯔쯔쯔 좀 둘이 좀 걸어가고 좀 낙타도 좀 쉬어서 가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들하고 둘이 낙타를 앞에서 들고 뒤에서 들고 이렇게 쉬어가라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 아버지가. 근데 낙타는 어떻습니까? 다리 두 개를 묶어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고 가니 너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낙타가 결국은 버둥버둥 하다가 이 벼랑 끝에 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일화를 들으면 남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 또 이 아버지는 계속 남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했어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결국은 이 아버지는 낙타도 잃었을 뿐더러 그리고 모든 게 피로감이 있었겠죠. 본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데 가는 중간에 계속 그러한 번뇌로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많은 것들이 소진되고 말았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 그 마을 분들이라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비난보다는 어디 가는 길이느냐 또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라면 그러한 비난을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답하는 게 좋겠나?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을 얘기하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화를 통해서 자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해 보는 것도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유형에 따라 틀고 가슴형과 장형과 두뇌형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다름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에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지 않고 각자 자기 잣대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9번 유형에 대해서 또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유형은 복잡하고 대립적인 현실에 끌려 들어가 나의 평온한 마음 상태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내면에 보면. 그리고 자연의 감응력이 뛰어나고 또 온전함, 또 그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가 됨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급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체로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주관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충돌, 싸움, 갈등, 그런 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온과 안락함을 추구하려 하고 또 인생은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미약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자연을 볼 수 있는 이 남다른 힘이 9번에게는 있어요. 큰 대우주 안에, 대자연의 법칙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조직 안에서도 자기 비하를 잘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분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 9번 유형 하면 이미지가 뭐냐면 화합, 평온, 포옹, 안도, 자기만족, 의견 충돌 회피, 자연 친화적이다 라입니다. 자, 9번 유형은 뭐가 있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9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9번 유형들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저게 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아도요, 여러분들 아이들 노는 걸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보면 누가 하자 그러면 그냥 해. 이거 하자 그래도 해. 이거 하지 말자 그래도 해. 그럼 우리 오늘 그냥 그만 그냥 헤어져. 그럼 또 해. 이렇게 하는 애들을 대부분 9번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이에요. 그냥. 9번이 가장 어울리는 적절한 단어는 그냥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면 그대로 그냥 100% 그냥 하는 대로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이 9번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족은 긴장시키지 않고 한 것에 했으면 그게 만족입니다. 이 충분히 만족시켰고 평화를 유지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무겁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에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100%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 마음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딱 붙어서 그대로 같이 하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9번 유형은 움직이려면 힘들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속을 알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를 내가 만약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갈등 상황이 생길까봐 아이들이 보면 너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실 때 막 추궁을 하잖아요. 막 추궁을 하면 그나마 울면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아이, 또 그리고 아니야 라고 화를 내면서 뛰어나가는 아이,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문 닫고 가버리는 아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9번의 아이는 곡이 있으면 대답도 못하고요. 눈만 깜빡하고 그러면 엄마가 막 뭐라고 말이라도 해 라고 막 다그쳐도 얘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아니다 기다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 있어요. 이런 아이는 우리가 9번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9번들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부부가 갈등이 생겨 거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소파에서 그냥 들어 누워 있어요. 그냥 들어 누워 있고 기다 아니다 말도 안 합니다.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속 터진다라고 얘기인데 이 사람과 9번 유형과 함께 잘 살려면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가만히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자아나태가 다 그런 겁니다. 자아나태는 거의 그냥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아나태에 빠지게 되면 폭식들을 합니다. 그래서 9번 유형이 뚱뚱한 유형들도 많아요. 그 9번 유형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저 게으름에 들어가는 거, 그 경제적 관념도 이 사람들은 아예 회피해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어떤 조직에 안에서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 자체도 아예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무엇을 착각하느냐? 그게 평화를 지킨다라고 나는 틀림없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저희가 여기다가 해놨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에 중독되기 쉬운 유형들이 9번 유형들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중독이에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계속 잠을 자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중독이고 만약 자기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아니면 그것만 먹는 것도 중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 그래서 이 저희가 얘기하는 뭐 마약 중독 뭐 이런 게임 중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에 몰두를 하는데 그 몰두가 상대 대상이 그 싫어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그냥 그걸 계속 그 안에 머물고만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9번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저 곰같이 너무 답답해. 정말 9번 유형을 이렇게 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청소년 3당 파트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 가정 폭력이 있었던 현장인데요. 그 가정 폭력 현장에 아버지가 엄마를 이제 보통 남자분이 많이 그런 폭력들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막 폭력을 휘둘러요. 그래서 옆에서 신고가 오는데 그 아이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신고할 마음을 안 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폭력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그 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네가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신고를 하든 아니면 네가 그것도 두려우면 뭔가 물건을 하나 던져서 신호를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거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긴장 상태가 오면 그 아까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이 아이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안 될 정도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움직였어요.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그냥 방에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안 돼! 라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우주가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하면서 들고 있던 병을 손에서 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신고를 하고 그 후로 이제 그 상황은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9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해 안 돼 하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9번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9번이 본질대로 건강하게 정말 모든 상황 주변 관계 안에서 평화주의자로 우리 구별하면 다 평화주의자, 중재자합니다. 왜? 여기에 9번의 포인트는 뭐냐? 8번의 복수와 자비라면 여기는 긴장감입니다. 긴장. 평화는 뭐예요? 전쟁에서 함께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9번이 쓰는 단어는 긴장입니다. 긴장. 이 긴장감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태는 게으름 나태가 이 긴장감이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감에 대해서 느끼고 있을 때 행동을 할 것이냐, 행동을 해서 평화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못 본 채 한 상태로 무기력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면서 평화를 지킬 것이냐는 이게 9번이 가지고 있는 건강할 것이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해서 비통합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9번이 통합 방향으로 간다는 건 3번 유형의 어떤 특징들을 잘 보이는 거예요. 3번처럼 보여요. 9번이 잘 살면. 지금 자 이제 저도 보면 3번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하나 정도는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갈 줄 알게 됩니다. 이제 9번이 정말 본질대로 살게 되면, 그렇지만 9번이 본질대로 살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 6번처럼 보인다. 6번처럼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강박 증세를 보여요. 막 여기저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하나를 일을 손 잡지 않고 주변이 혼란스러울 정도 혼란함을 주는 게 6번 유형이 강박 증세입니다. 강박 증세. 아, 저 왜 저래? 그 혼란함이 어수선한 혼란함하고는 달라요. 자, 이제 이 얘기는 9번 유형들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9번 유형에서 제가 6번 유형을 경험하기보다는 저는 다행히 20대에 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 안에서 그 안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다행히 그 축복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3번 유형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저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9번 유형이 주변에 그런 특징이 게으름이기 때문에 9번 유형이 옆에 있다면 누군가는 9번 유형에게 손을 내밀어서 충분히 지금 왜 그런 상태인지를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잠깐 이렇게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출가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6번 유형의 특징 강박이라는 게 제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 맞추려고 저는 왜 손이 노랄 정도로 긴장감이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러니까 황달은 없지만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조직에 헌신합니다. 헌신을 하긴 하는데 그 헌신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예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면서 그냥 100% 맞춰줍니다. 100%. 그거는 6번이나 2번이 조직에 맞춰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6번 유형만이 아마 들으면 알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얘기를 끝까지 얘기할 수도 없었고 누군가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당신들 나름대로의 시선에 당신들 관점에서 저를 봤던 것 같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아예 그 공간 자체나 공간을 이동을 합니다. 공간을. 장령들의 특징은 뭐냐? 공간 이동을 아예 해버려요. 오해를 사든 안 사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9번 유형이 있다면 정말로 장령들은 한 번 떠나면 아예 떠납니다. 첫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슴령들은 떠났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뇌형들은 아예 떠날 생각을 안 하지만 장령들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유형이다 싶으면 충분히 그러기 전에 대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9번 유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1번 유형에 대해서 이제 장령 마지막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 비통합 했었다면 이제 좌우와 관계를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또 신행생활 잘 하시고요. 주변 분들과 편안하게 관계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그러한 건강한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